네, 이항영의 월가을도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시는 오늘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이제 기념을 하며 이제 휴장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오늘은 인사이트 주제가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이제 3대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뭐 증시가 나쁘지는 않은데 나만 좀 뒤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미증시의 지금 상황은 어떻고 좀 종목별로의 수익 추이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작년과 재작년이 워낙 주시장이 달렸거든요. 1년 동안에 사상치 효과가 50번, 60번씩 막 나왔기 때문에 올 한 해 출발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많이 있지만은요. 아쉽게도 S&P 500은 올해 딱 한 번밖에 사상치 효과를 아직 안 갔고요. 나스닥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는 아직 못 갔습니다. 나스닥 100만 어저께 이제 사상치 효과를 지난 주말에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대 지수 모두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10%, 20% 모두 올라가서 그렇죠. 3대 지수 모두 3, 4%씩 올라갔습니다. S&P 500은 4%가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는 4.7%, 나스닥은 3.7%가 올라갔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날 텐데, 많은 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테크 업종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11개 업종 중에서도 테크 업종이 가장 잘 나간 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잘 나갔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융주 하면 대표적인 것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서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신용카드 회사들 있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이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섹터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 뿐만 아니라 비중도 아주 적은 겁니다. 한 1, 2%밖에 안 되는 소재 업종이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은 이미 소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에선 테슬라가 들어가 있겠고요. 다음은 테크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테크 업종이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여기에는 이제 한 20%까지 떨어졌던 소위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도 많이 반등했지만 많이 떨어져서 20%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한 탑 10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작년 1년 동안에 순매수가 두 번째, 종목으로 본 두 번째 많은 종목을 강조드렸던 팔란티어가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많이 올랐고요. 다음에 CVSLS, 이건 상당히 의외죠. 이번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요. 이번에 실적 시즌을 막 경험하면서 많이 좀 회복된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에너지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 유틸리티 이런 게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테이퍼 스트리트죠. 여러분들을 많이 아시는 코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 실적전에서 올랐던 우버가 좀 올라갔고요. 여덟 번째가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나스닥이 역사상 가장 처음 있던 일이죠. 연일 신기록 20연속 상승에 17일 연속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가 8위로 올라서 있고요. 그 다음 9위는 뉴먼 코퍼레이션입니다. 뉴먼 코퍼레이션 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진 않은데 바로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금광 회사입니다. 금광을 갖고 있고 금광 유통하는. 요즘 금값 난리 난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금을 캐는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골드 마이너의 세계 최대 회사가 되겠고요. 열 번째는 이제 상당히 또 의외입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천장에 붙여서 하는 요새 담배가 또 핫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히트 쳤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여튼 필립 모리스가 10번째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그냥 얼핏 짐작하기에는 이 10개 주식 중에서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30, 40% 정도 못 될 것 같고요. 한 주 이상 갖고 계신 분이 한 60% 아마 한 주를 팔란티어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 참 축하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특징주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팔란티어, CBSLS, 그리고 테이퍼스트리 이 정도가 특징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거의 비중을 많이 갖고 가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주식 투자에서의 안전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순, 하순, 한 달을 상순, 하순으로 나누면 1년에 12달 이렇게 24번의 상순, 하순이 있는데요. 2월 하순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2월 하순은 전통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하순 중에 하나, 2주 정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좀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경험치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SPLG가 되겠고요. 나스닥 100에 추정하는 것은 QQQM,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QQQ가 있고 QQQM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더 싼 게 QQQM, 미니가 들어서 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상장돼 있던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우리나라 상장된 이런 회사들 ETF가 있는데요. 코덱스 S&P 500 같은 경우가 어저께 2165원에 끝났고 아마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덱스 우리나라에 상장된 S&P 500을 추종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어저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어저께 거의 대부분이 사상 최고가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그 미증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까? 탑10을 보니 팔란티어가 가장 많이 이제 올랐고, 뭐 우버나 필립모비스 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은 최근에 많이 하락한 테슬라와 최근에 많이 오른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이 두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증시와 관련해서 딱 상승률 또 하락률 이런들 이제 종목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담배는 구강암 때문에 문제가 커졌대요. 나는 해봤는데 또 따갑고 알아서 못하겠다라는 의견도 뭐 선호도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뭐 담배랑 몸에 좋을 리는 없을 텐데 여하튼 그게 히트 상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의외로 금융업종이 미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도 또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 종목은 사야 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크게 기사를 냈는데요. 근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가지 않나요? 네,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유통업종이 이번 주에 좀 집중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고뇌에서도 바로 설명해드렸던 월마트가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관심이 아마 월마트에 몰려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인가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하면 아마 이번 실적 시즌도 이제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적 시즌에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지난주 기준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무려 16.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나스닥이 올라가고 S&P 왜 사상책에 붙어 있느냐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실적 전후에서 미리 좀 사두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첫 손에 꼽은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라든가요.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로 해서 작년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주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주가가 쉬고 있는 모습인데 모건 스탠리는 바로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실적 어닝 시즌 마무리 전에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QT라는 기업인데요. 이거 익숙치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천연가스,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하고 뭐 하는 회사,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어떤 에너지 개발 쪽에서 EQ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TUR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중국 회사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IoT 솔루션 제공업체로요. 2014년에 소위 클라우드, 알리바바 출신이 나와갖고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상당히 뭐 능력이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 측의 판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TUR인데요. 심볼은 TUY이고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게 뭐 $3 수준인데 여튼 이런 네 종목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좀 꼽아놨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마켓워치가 보도한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자산 그들의 행보는 여러분 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그 투자하는 자산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사고 판 그 주식 종목들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잠시 이제 뉴스성 속보성으로 이제 전해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개인 투자가들이냐 아무리 미국에서 돈이 많더라도 내 자산을 공개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들은 법인만 해당되고요. 이거는 국조회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A라는 은행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뭐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국민연금도 보도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이제 실적을 운영 자산의 사고팔고를 보고하는 것이 기관 투자가의 매매 내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엔비디아도 자기네가 투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 위라이드랑 엠비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라이드는 이제 당연히 서브 로봇 자동차를 통하건 여하튼 자율 운행하고 그런 것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엠비어스라는 기업은 이거 저도 익숙치 않은 기업인데 예전에는 얀덱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얀덱스가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동구 유럽에서 네이버, 구글 같은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이 나오면서 이거를 분리해서 나가면서 엠비어스가 핀란드 쪽에서 있는 그 대표적인 지주회사 그룹이 IT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개를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판 쪽에서 보면 ARM이 들어가고 ARM이 들어가고 사운드하운드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식을 산 거는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떨어진 것들은 주가가 판 것은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만약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이렇게 좀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새로 산 것들, 위라이드나 엠비어스 어떻게 보냐, 이거 사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 펀드가 개별 기업을 샀다 팔았다는 것은 큰 틀에서 참고만 할 뿐이지 그들을 쫓아다서 매매했을 때 보는 결과는 상당히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운드하운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엔비디아의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무슨 뱅가드면 뱅가드,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든 벅스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인데 정말 조금 산 거는 티끌을 하나 산 거거든요. 하다가 또 했다가 이런 엔비디아 같은 한번 샀다가 한 3, 4개월 아니면 6개월 했다가 아니면 다시 다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의 아주 극히 일부의 자산을 투자한 걸 갖고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번 관심 갖고 해본 걸 갖고 아무리 봐도 그분들의 큰 돈에 조금의 돈 하더라도 개인들로 보면 상당히 아까운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이어가 볼까요? 밸런스 보도입니다. G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궁금하다. 네, 우주항공 쪽에서는 글로벌 1위죠. 국내 항공주도 최근에 잘 나갑니다만 이 종목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G 에어로스페이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강입니다라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G에서부터 분리돼 갖고 그냥 심벌은 계속 갖고 가 있는 건데요. 글로벌 1위의 항공기 엔진 업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항공기 그리고 전투기 다 산업 군수용 다 같이 하는데요. 쉽게 해서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의 아주 큰 비행기들에 보면 4분의 3, 그러니까 4대 중에 3대는 바로 G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5년 예상 실적 기준 PR이 38배고요. 내년 실적 기준 보면 32배인데요. S&P 500 평균이 각각 22배, 20배 정도 되고요. 비교할 만한 것이 동종 업종에 딱 똑같진 않지만 트랜스타인 그룹이 34배, 알텍스가 2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엄청 다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이치방크는 업종 내 기업과의 그냥 무리한 비교만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들 기업이 바로 G가
S&P 500 평균보다 이익 증가율이 이익의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PEG라는 그런 개념을 보는데요. PEG가 2.2배이기 때문에 S&P 500 평균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낙 1등이라는 그런 지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익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로 최소한 6곳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모든 것 월가이드 이학영 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